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연 15%, 심지어는 20%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준다고 하는 ETF에 진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쏟아붓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돈이 몰리고 있죠. 사람들이 와, 드디어 완벽한 제2의 월급 통장을 찾았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두둑한 현금을 보면서 안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20% 배당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상 자신의 미래 자산 증식 기회를 조용히 그리고 아예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 위험 없는 고수익이라는 마케팅만큼 투자자를 완벽하게 현혹시키는 마법의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늘 그렇듯이 사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워드, 바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빨아들였고요. 와, 1,000억 달러요? 네, 국내에서도 상장 직후부터 막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상품의 진짜 얼굴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거든요.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를 아주 쉽게 시각화한 경제 애니메이션 자료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로 팩트 폭격을 날려주는 ETF 전문 분석 리포트, 그리고 현업에서 이 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운용하시는 금융공학 전문가분들의 심층 인터뷰까지 싹 다 종합을 했습니다. 아주 알찬 자료들이었죠. 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높은 배당에는 반드시 숨겨진 청구서가 따른다. 이 전제 아래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커버드콜의 진짜 수익 구조를 파헤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다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배당 상품에 과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길 만한 건지 아니면 되게 교묘하게 포장된 착시 현상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볼까요? 네. 도대체 커버드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주식 투자랑은 아예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마당에 아주 튼실한 사과나무를 한 그루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사과나무가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초 주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라고 해둘까요? 네, 나스닥 사과나무? 보통의 투자자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이 나무에서 다음 달에 사과가 얼마나 열릴까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어떤 달은 막 30개가 열려서 대박이 나고 또 어떤 달은 흉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불확실성을 견디는 게 일반적인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매달 그렇게 들쭉날쭉한 수확량을 기다리는 게 막 너무 지루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내 생활비로 쓸 사과가 필요한 분들요. 바로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전략입니다. 당신은 이웃집 상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유님, 다음 달에 우리 집 나무에서 사과가 막 10개 이상 폭발적으로 열리면 그 10개를 초과하는 사과는 전부 당신이 가져가세요. 헐, 전부 다요. 네, 30개가 열리든 50개가 열리든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사과 2개를 선물로 딱 쥐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이거 언뜻 들으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래 아닙니까? 어차피 미래의 사과가 얼마나 열릴지도 모르고 불안한데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 확정적으로 사과 2개가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선불로 받는 사과 2개가 금융용어로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랑 맺은 약속, 즉 미래의 상승분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그 계약이 콜옵션 매도인 거고요. 아, 그러니까 커버드콜 ETF가 매달 막 1%, 2%씩 해서 연한산으로 15%가 넘는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맞습니다. 기업이 뭐 장사를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내 주식의 미래 상승 가능성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받은 그 계약금을 배당이라고 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리포트 중에 그 프리미엄 노트북 비유도 이 구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내년에 400만 원에 출시될 예정인 엄청 인기 있는 노트북이 있는데 제가 무조건 4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티켓을 누군가한테 10만 원을 받고 파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내년에 그 노트북 가격이 500만 원으로 폭등해버리면 저는 5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넘겨야 되니까 엄청 배가 아프겠죠. 100만 원 수익 날릴 기회를 고작 10만 원 받고 판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노트북 가격이 그대로 400만 원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3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나는 애초에 그 티켓값으로 받은 10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서 이득을 보는 원리인 겁니다. 결국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의 본질은 그 상승의 기회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인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시장의 호황을 누려도 나는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권리를 이웃한테 팔아 넘겼으니까요. 네.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정해진 프리미엄, 즉 월급을 받아가는 되게 안전지향적인 월급쟁이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건데 이거 맞나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커버드 콜은 본질적으로 대박을 포기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월급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막 무작정 뛰어드시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방을 닫아버린 월급쟁이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시나리오별로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커버드 콜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 이건 언제입니까? 주식시장이 옴짝달싹하지 않는 횡보장, 그러니까 소위 박스권 장세일 때입니다. 이때는 커버드 콜이 일반 지수 투자자를 완전히 압도하거든요. 아, 주가가 가만히 있을 때요? 네,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일반 주식이나 ETF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률이 0%에 머물면서 사실 시간만 축내게 되잖아요. 반면에 커버드 콜 투자자는 주가가 그대로여도 매달 약속된 그 프리미엄 분배금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을수록 오히려 계속 승자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맨날 박스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죠.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솟구치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AI 반도체 열풍 불면서 나스닥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이럴 때 말이죠. 그때부터 커버드 콜의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가 뼈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막 30%, 40% 랠리를 온몸으로 누리면서 환호할 때 커버드 콜 투자자의 수익률은 미리 정해둔 옵션 행사 가격, 딱 거기에 부딪혀서 꽉 막혀버리거든요. 상단이 아예 닫혀버리니까요. 네, 아까 그 사과나무 비유로 돌아가 보면 사과가 막 50개가 열렸는데 나는 10개만 가지고 나머지 40개는 이웃이 막 수레에 싣고 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고작 사과 2개 미리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진짜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겠네요. 주변 사람들은 막 AI 주식으로 계좌가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자랑을 하는데 나는 기껏해야 그 1에서 2%짜리 프리미엄 배당받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또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방어 논리를 만드시더라고요. 막 상승장에서는 좀 덜 먹더라도 하락장이 오면 내가 받은 그 고배당 프리미엄이 되게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테니까 손실 다 메꿔줄 거다 이렇게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게 바로 인간의 직관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라는 겁니다. 착각이요? 네, 수많은 데이터를 백테스트해본 결과 그 프리미엄은 결코 단단한 방패가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주 얇은 무릎 보호대 정도에 불과하죠. 무릎 보호대요? 방패가 아니라요? 네, 주식시장이 한 3에서 5% 정도 살짝 조정받는 약하락장 있죠. 그런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덮어주면서 방어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나 금리 충격 이런 걸로 시장 자체가 20%, 30% 폭락하는 진정한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이 무너지니까. 맞아요. 콜옵션을 팔았든 안 팔았든 그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커버드 콜의 순자산 가치도 거의 똑같은 속도로 추락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짜리 주식이 7만 원으로 폭락을 했는데 옵션 팔아서 받은 2,000원 프리미엄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격에서 막 떨어지는데 밑에 얇은 스폰지 딱 하나 깔아둔 격이군요. 떨어지는 속도만 아주 살짝 늦춰줄 뿐이지 결국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박살나는 건 똑같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야,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나 홀로 소외되고 하락장에서는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라면 도대체 내 계좌에 매달 찍히는 그 10%, 15%의 배당금, 이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운용사에서 돈을 복사해내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멘탈 어카운팅, 즉 마음의 장부라는 심리학적 함정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음의 장부요? 네, 투자자들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내 원금 계좌랑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이 배당 계좌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원금이 주가 하락으로 막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당장 내 입출금 통장에 100만 원 배당금이 딱 찍히면 뭔가 묘한 안정감이랑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아, 원금은 좀 빠졌어도 그래도 월급은 잘 나오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네요. 네, 사실상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갈증이 해소됐다고 안도하는 꼴인 거죠. 와, 제살 깎아먹기 진짜 섬뜩하네요. 거기에 더해서 분배율이 만드는 엄청난 착시 효과가 투자자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운용사가 우리는 연 12%의 분배율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사람들은 원금이 얼마가 되든 평생 내 최초 투자금 1억의 12%를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 무조건 매달 100만 원씩 주겠지 이렇게요? 네, 만약에 1억 원을 넣었다면 첫 해에는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오겠죠. 근데 하락장을 빵 맞아서 원금이 6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저버 12%는 지켜주지 않나요? 운용사는 약속대로 12%라는 비율 자체는 지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의 12%를 12개월로 나누면 이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으로 쪼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맙소사. 배당률은 12%로 똑같이 지켜지고 있는데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절대 금액은 원금 하락에 비례해서 계속 줄어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원금 깎이는 거 당장 신경 안 써. 어차피 연 10%씩 10년 동안 쭉 버티면 배당만으로 원금 100% 회수하는 거 아니야? 주가가 바닥을 기워도 배당금만 쏙쏙 빼먹으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이런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아주 매력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함정이거든요. 함정인가요? 네, 그 10년 버티기 전략이 성공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 토막이 나든 펀드에서 매달 창출되는 현금의 절대량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줄면 배당금 절대액도 줄어드니까. 네, 현실의 펀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원금이 녹아내리면 옵션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의 파이 자체도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네요.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거든요. 분배금 절대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오히려 이탈하겠죠.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럼 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운용보수로 유지되는 펀드 자체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버드 콜의 가장 무서운 적, 이른바 V자 반등의 저주를 딱 만나게 되면 원금 회수는커녕 내 자산이 영구적으로 쪼그라드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V자 반등의 저주. 제가 이 리포트를 읽다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졌던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이 막 푹 꺼졌다가 빠르게 팍 회복하는 구간에서 커버드 콜이 그냥 박살이 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수학적 원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지수가 100에서 80으로 20% 폭락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커버드콜 ETF도 뭐 프리미엄으로 약간 방어는 하겠지만 결국 80이나 82 정도로 비슷하게 뚝 떨어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무릎 보호대 정도니까요.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수가 80에서 다시 100으로 25% 급등하면서 원래 자리를 쫙 되찾을 때 발생하죠. 일반 지수 투자자는 원금을 100% 회복하면서 아,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렇죠. 존버 승리. 근데 커버드콜 투자자는 앞서 말한 그 상방 제한 캡에 걸려 있잖아요. 지수가 막 25% 날아오르는 동안 옵션 계약 때문에 커버드콜 ETF는 고작 5% 남짓밖에 못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기초지수는 다시 100으로 돌아왔는데 내 커버드콜 계좌는 82에서 겨우 86 정도 되고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떨어질 때는 지수랑 손잡고 같이 번지점프를 해놓고 올라갈 때는 목줄이 딱 채워져서 계단 몇 개 오르고 끝나는 셈이네요. 근데 그 과정을 업계에서는 ANV, 즉 순자산가치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침식이요? 네, 이런 V자 반등이나 톱니바퀴처럼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를 몇 번 딱 겪고 나면요. 지수는 우상향하면서 저만치 멀리 가 있는데 내 커버드콜 원금 차트는 계단식으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요. 와, 무섭네요, 진짜. 커버드콜 분배금만 모은 사람보다 10년 뒤 총자산이 20에서 30%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와, 장기적으로 보면 내 미래의 수익률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그 기회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 여기서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불리하고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마저 싹 다 파괴하는 상품이라면
도대체 왜 시장의 자금은 미친 듯이 몰려들고 금융사들은 앞다투어서 더 자극적인 신상품을 내놓는 걸까요? 금융공학은 결국 소비자의 욕망을 먹고 자라니까요. 상단이 막혀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근에는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변형 상품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사과나무 비유에서 10개 초과하는 사과를 전부 다 이웃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옵션을 한 10%나 20% 비중만 팔아서 반만 닫힌 상태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등할 때 그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나도 좀 따라가 보겠다. 이런 얄팍하지만 되게 똑똑한 전략이네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당을 더 자주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거의 도파민 중독에 가까운 시장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한 달짜리 콜 옵션이 아니라 매주 옵션을 파는 위클리 커버드 콜, 심지어는 매일매일 하루짜리 옵션을 사고 파는 데일리 커버드 콜까지 등장을 했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옵션을 매일 팔면 배당금을 매일매일 엄청 자주 받는다는 건데 이거 언뜻 들으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치트키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데일리 커버드 콜의 이면에는 진짜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함정이 있나요? 네, 매일매일 상단이 제한되는 게임이 아예 리셋된다는 뜻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주가가 하루 오르고 다음날 하루 내리기를 막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때는 잘리고 내릴 때는 다 맞고. 정확합니다. 오를 때는 하루치 상한선에 막혀서 내 수익이 잘려나가고 다음날 내릴 때는 하루치 하락을 온전히 내 몸으로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와, 게다가 매일매일 옵션을 굴리면서 발생하는 그 막대한 거래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원금이 갉아먹히는 NAV 침식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와, 매일매일 상처는 크게 입는데 회복약은 딱 절반만 들어오는 꼴이네요. 피가 말리겠는데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되게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 불리해 보이는 게임판에 기꺼이 뛰어드는 진짜 큰 손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죠. 소위 수십억, 수백억씩 굴리는 자산가들이 원금 침식의 위험을 다 뻔히 알면서도 커버드 콜에 막 열광하는 진짜 이유. 이거 바로 세금 때문 맞죠? 이 부분이 어쩌면 한국 시장에서 커버드 콜이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막 팽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독특한 빈틈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아, 빈틈이요? 네, 현재 국내 상장 주식형 ETF에 연계된 파생 상품 수익, 그러니까 주식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그 막대한 프리미엄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 소득이 아니라 자본 적격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와, 15.4% 배당소득세를 아예 안 낸다는 것도 엄청 크지만 사실 자산가분들한텐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부자들에게 진짜 공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죠. 맞아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딱 넘어가 버리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최고 49.5%의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자산가들이랑 은퇴자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건보료 폭탄이 투하됩니다. 배당금 몇백만 원 더 받으려다가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치솟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막 1억 원을 넣어서 연 1,500만 원의 배당을 받아도 이게 비과세로 처리가 돼버리니까 내 금융소득 2천만 원 허들의 합산이 아예 안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금이 뭐 한 10% 녹아내린다고 쳐도 세금 수천만 원 아끼고 건보료 인상 방어하는 게 계산기 딱 두드려보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네요. 네, 부자들은 철저하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방어적인 도구로 원금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근데 문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러니까 종합과세나 건보료 걱정이 전혀 없는 수많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조차 부자들이 저거 사니까 무작정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따라 산다는 거예요. 와. 불필요한 원금 침식 리스크만 고스란히 떠안은 채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게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치열하게 해부해본 이 자료들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커버드 콜은 결코 마르지 않는 쇳물이나 마법의 고배당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특히 20대에서 40대처럼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눈덩이처럼 굴려서 자산을 빵빵하게 증식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상품은 어쩌면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오늘의 그냥 푼돈과 바꿔버리는 셈이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커버드콜은 철저하게 목적에 맞는 사람만 딱 써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목적에 맞는 사람이요. 네.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혹은 평생 내 자산이 막 우상향하는 것은 좀 포기하더라도 원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이번 달 내 관리비, 내 생활비로서의 현금 흐름이 진짜 목숨처럼 절실한 분들. 네네. 그런 분들에게만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즉 위성자산으로만 활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증권사 앱을 딱 열고 그 화려한 투자자릿수 배당률이 적힌 커버드콜 ETF의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투자의 진짜 목적이 자산의 폭발적 성장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둘째, 폭락장 이후에 V자 반등이 딱 올 때 남들은 다 회복하는데 내 자산만 회복되지 못하는 그 뼈아픈 상황을 견딜 멘탈이 나한테 있는가? 셋째, 일반 지수 ETF보다 훨씬 비싼 연 0.5에서 0.8%대의 수수료를 마감해서까지 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굴려야 할 만큼 나한테 그 절세 혜택이 꼭 필요한가? 만약에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피 같은 돈은 이 탁한 파생 상품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이 깊고 긴 분석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뇌리를 강하게 자극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파생상품 시장, 즉 이 옵션 시장은 누군가 잃어야만 누군가 얻는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제로섬 게임의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가져가니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 안전한 월배당 이걸 외치면서 커버드콜 ETF로 몰려가서 자신의 주식 상방 권리, 즉 콜옵션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 반대편에서 우리 개미들이 던지는 그 수백만 장의 옵션을 싹쓸이하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그 거대 기관과 월가의 자본들은 도대체 어떤 거대한 폭등장을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와, 모두가 맹목적으로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뛰어가며 이 길이 제일 안전해 이러고 안도할 때가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의심하고 뒤를 돌아봐야 할 순간이죠. 맞습니다. 15%의 달콤한 배당률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다음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나는 미래의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키우는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당장 먹을 사과 2개에 미래의 수확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탐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